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도 정시시험 10회차입니다. 10회차. 지난 10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의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개론 문제도 그랬습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은 전체적인 30문제가 아마 다 평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당연히 A형 문제니까 1장부터 나올 거고요.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린 쇼스텍이 되겠죠. 제시한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런 식의 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만, 이 린쇼스텍이 제시한 네 가지, 왜 그러냐면, 좀 막말로 말씀드리면, 줄 3개 거놓고 고객의 행동과 거기에 대응하는, 상호작용하는 종업원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 프로세스,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 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이러다 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주의사항을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다들 보시겠지만.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저희가 요 문제 유형의 패턴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고 해당하는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21년도 5월, 19년도 10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서비스를 표현할 때 직원, 관리자,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라고 나와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직원, 관리자,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겐 좀 생경스러운, 낯선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키워드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걸 저희가 불완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낯선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나오면 불완전성. 만약에 보기에 노출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주관성이죠. 주관성. 그죠? 어떤 누구도 한 단어를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편향된 해석.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나친 단순화는 그럼 뭐가 나오나요? 얘는 기본서에서 보다시피 없어요,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은요, 네 가지 하부 요소 중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문제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나오면 불완전성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1장. 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용어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참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쩔까 싶은 문제 유형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동일한 문제가 22년도 2월 달에도 나왔고요. 20년도 4월 달에도 나왔고 유사 유형은요. 2019년 1월, 21년 1월. 아니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답은 딱 두 개예요. 답은 딱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보기.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암행 감사를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딱 떠오르는 건 미스테리 쇼퍼예요. 미스터리 쇼퍼예요. 그죠? 미스테리 쇼퍼. 미스테리 쇼퍼는 기본서에서 보시지만 정말 여러 가지의 영어 표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나 봐요. 아니죠, 아니죠. 이 문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가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딱 보시면 딱 보이는 건 4번 Voice of Customer예요. 이걸 저희가 VOC라고 부르죠. 고객의 소리라고 불러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또 하나, 그럼 유사 유형 문제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라는 거에는요. 콜드 워처라는 게 나와요. 콜드 워처. 예. 이게 이 두 가지 정답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리고 콜드 워처.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틀린다라는 건 일부러 틀린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스테리 쇼퍼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 수많은 영어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영어 표현들을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 다음에 콜드 워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자 표준안 작성 시라고 나오면 일단 떠오르셔야 되는 건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죠? 네, 저희 기본소를 학습을 하셨을 테니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동일한 유형만 지금 2021년 9월, 20년 5월, 18년 4월 그리고 유사 유형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만 해도 11번째 요 근래 4년 동안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라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를 명문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만들어서 문서상으로 갖고 있으란 얘기거든요. 네, 그죠? 필요한 거예요. 2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맞죠. 이거 서비스 표준안도 고객의 요구를 선생님 기반으로 반영을 해갖고 만드는 거니까요. 3번.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왜?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요. 전부 다 우리가 표준안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게 될 테니까요. 4번. 전반적인 표준으로 경영진을 포함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흔히 저희가 다른 말로 전사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5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관적이라고 쓴다라는 거는요. 고객 입장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고객이 기대라는 걸 갖고 오니까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 우리 기업마저도 고객을 기대하자. 그럼 고객을 예측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고객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온 고객이 반대 행동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견해에 따라서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건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고객의 관점이구나. 이렇게 하나만 딱 고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2장으로 오네요. 이제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차별화. 확장된 마케팅 믹스 저희가 7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본서에서는 요즘에 최근에는 현대적 마케팅 믹스 그래서 퍼포먼스를 추가해 놓은 8P를 더 많이 보시죠. 이 중에 프라이스에 대한 내용, 자 프라이스는 가격입니다. 이 전통적 마케팅 믹스 4P에서 프로덕트, 뭔가 생산물,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다음으로 이제 믹스해야 되는 건 프라이스죠. 가격이에요. 가격. 그죠? 왜냐면 이건 고객 입장에선 코스트가 될 테니까요.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제품일까 저게? 라고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근거 기준이 될 거예요. 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1번 할인 이건 들어가거든요. 2번 공제 이것도 들어가요. 저희가 이 공제되는 거. 3번 차별화 들어갑니다. 이거 차별화 프라이스에 들어가요. 차별화된 가격. 4번 가격 수준 얜 그대로 그냥 지목을 하죠. 5번 고객의 관여도 이 고객의 관여도가 언뜻 보면 고가, 저가 그래서 고관여, 저관여 이렇게 나누니까 아, 저 프라이스가 고객 관여도에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고객 관여도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죠. 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쉽게
아니야 강사, 나는 프라이스를 다 외워가지고 너무 쉽게 풀었어. 선생님 이건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1차원적이고요. 이 문제 유형은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고객 관여도가 언뜻 프라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 저게 쉽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정말 암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체크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은 한 번 나왔고 21년 8월 달에, 유사 유형은 19년 3월 달에. 아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적지? 아시겠지만 8P 또는 7P, 4P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 뭐 4C 고객 관점까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는 건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뭐 매번 동일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의 다양성이 워낙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요 4번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똑같이 2장 문제.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동일한 유형만 나왔습니다. 22년도 2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 그 전에는 20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뭐뭐란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비스 활동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두 줄에선 설명을 합니다. 밑에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계획화, 조직, 훈련, 통제 및 관리 등의 시스템을 서비스 활동의 전개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기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서비스 공업화가 되겠죠. 그죠? 사람이 해야 될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 뭐 시스템화, 뭐 이런 것처럼 기계화 이런 관점이죠. 서비스 공업화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음 문제.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실패입니다. 실패. 이 서비스 실패가 나온다라는 건 전략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이 문제도 잘 보면 유사 유형이 출제돼요. 18년 5월, 22년 3월, 22년 9월. 근 최근까지 출제가 됐죠. 그런데 왜 강사 이게 유사 유형만 나오지? 한 가지예요. 밑에 있는 보기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학자 이름을 이렇게 몇 명씩 묶어가지고 썼던 문제도 정말 흔치 않아요. 왜냐면 한 사람씩만 나왔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뭐 묶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몇 사람씩. 물론 한두 개 보기에는 이렇게 섞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뭐 전체 5개 보기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예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딱 정의한 사람들, 전체 내용은 필요 없어요.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자들은 누구냐면 헤스켓, 세서, 하트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에 어차피 정의된 내용과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는 걸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저 보기, 쉽게 해서 정의된 내용을 전부 다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저거 딱 짧은 저 문구 하나만 가지고 헤스켓과 세서, 하트 이렇게 딱 찾으시면 되죠. 벨과 잼케가 나올 거라면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험하는 것,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벨과 잼케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존스톤과 윈이 묶여 있는데 윈 같은 경우는요, 열악한 서비스 경험, 열악한 서비스 경험. 그럼 윈, 존스턴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흔히 뒤에다 이제 something wrong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되고요. 베리 레너드 파라수라만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자이다물 베리 파라수라만, 흔히 이제 피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허용 영역이라는, 저희가 전략론 6장에서 배우시게 되는 고객의 기대 관리에 나오는 허용 영역을 갖고서 이 사람들은 서비스 실패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가장 짧은 또는 특정 키워드 이런 것들로 구별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이라고 나옵니다. 영향 요인, 저희가 한 뭐 대여섯 가지를 보시는데, 무상 서비스의 정도와 무상 서비스의 정도, 수리 비용, 무상 서비스 보증 기간 등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상 서비스의 정도, 얼마나 무상 서비스를 해줍니까? 수리의 비용, 이미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 서비스 보증 기간, 당신네 제품을 사면 이 무상 서비스 보증 기간이 몇 년 동안 책정이 돼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흔히. 근데 이 세 가지는 잘 보면은요, 내가 물건을 사고 나서 쓰다가 가져갔을 때, 박정민 고객님 당신은요, 무상 보증 기간은 지금 보니까 3개월이었네요. 네, 당신은 지금은 유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랬다가는 폭발을 해버리겠죠. 말도 안 되게 처음에 얘기 안 했다고. 이 세 가지는 잘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미리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미리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제시돼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객선 센터를 가기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내가 퇴근한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접근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답은 편의성이 되겠죠. 그죠? 접수 시간, 접수 후의 처리 시간, 여긴 접수만 하면 너무 빨리 처리돼. 너무 좋아. 이런 건 흔히 저희가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불려지는 처리 시간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수리 직원의 뭐 전문 기술 보유 정도. 오, 어쩜 저렇게 잘 알지? 문제점 파악 정도. 야, 저 사람은 겉만 보고도 딱 알아. 저거 기가 막힐 정도로 서비스 후에 문제 해결 정도. 자, 이런 것들은 흔히 저희가 전문성과 기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직원의 태도와 행동.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직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시죠. 그죠? 충분히 저희가 대비도 가능하고 저희가 문제풀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벌써 3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시험의 독특한 스타일이고요. 2장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차별화. 예전 같으면 한 뭐 코로나 이전 시대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2장 문제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 5회차부터 시험에 출제된 패턴이 제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6회차부터 지금 보면 거의 4문제만 나와요. 2장에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략론 문제가 스프레드 되고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3장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고도로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에 있는 건 다 알죠, 저희가. 왜? 뒤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를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도로 차별화되어 있고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굴 대상으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 잠재 고객이 아니라. 활용 사례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리츠칼튼 호텔에서 하고 있는 이 독특한 고도로 차별화되고 개별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일 유형은 22년 6월, 20년 8월, 유사 유형은 21년 12월, 22년 5월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럼 보기로 볼까요? 고객 기호 카드, 고객 기호 카드라고 나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저 기호 카드라는 거 가지고 이제 취향 수첩 이렇게 부르죠, 바깥에서. 고객 코디네이터, 고객 인지 프로그램. 저희가 리츠칼튼 호텔 그럼 고객 인지 프로그램부터 배우니까요. 고객 이력 데이터베이스. 저것도 이제 취향 수첩이라든가 이런데 다 적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인트라넷망에다가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관점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보기에 제시된 네 가지가요. 전부 맞아요. 전부 맞아요. 이해가시죠? 이 리츠칼튼 호텔의 문제 유형이요. 보기로 제시가 되면 5개가 됐던 4개가 됐던 간에 이 중에서 모두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 응시생들이 바라보는 입장은요. 이게 다 맞을 리는 없을 거야. 이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지.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뒤집었던 첫 번째 문제의 유형 스타일이었어요. 이 리츠칼튼 호텔은 유독 출제가 되면 보기가 꼭 다 맞는 게 나와요. 예, 이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예, 이런 관점으로 좀 체크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과 관련해 외부의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자, 외부의 표적 시장. 이거 이제 내부의 운영 전략과 무슨 뭐 전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서비스 가치,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외부 고객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걸 보실 거 계시는데 이 중에 외부의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거기 하부 요소에 들어가는 요소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해당하지 않는 건 지금 내부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유형은 22년도 2월, 19년도 11월 달에 유사 유형은 뭐 이미 5번이나 출제가 됐고 비스무리하게 보기들이 바뀌어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럼 1번 애호가. 애호가는 들어가죠. 이게 외부 표적 시장에. 왜 우리 제품에 대한 애호도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매력도 이것도 맞아요. 고객 유지 당연히 이제 외부 고객이니까요. 재구매 이건 외부 고객이 우리 거 반복적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 네 개는 다 맞아요. 업무 설계와 의사 결정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뭐 고객한테 의사 결정권을 맡길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업무 설계를 고객을 붙잡고 하나만 만들어주고 가요. 우리 이번 표준화 만드는데 고객님이 하나 만들어주고 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아주 독특하게 객관적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암기를 하지 않고도. 이해가시죠? 만약에 나는 암기하기가 싫은데 그럼 제가 지금 영상에서 문제를 푼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선생님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토탈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건 중, 자, 토탈 서비스는 3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요건 중, 아우, 죄송해요. 아시죠? 저희 영상은 편집 같은 거 안 한다는 거, 날 것 그대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이 문제 유형은 20년도 1월 달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보기를 보면, 뭐뭐란 서비스 창조와 전달을 개념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 창조와 전달을 개념화하겠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예시가 나오죠. 광고, 전화, 대금, 대금 청구, 대중매체, 보도, 고객들의 구전, 시장조사. 여기서 잘 보면 광고, 대중매체 보도, 고객들의 구전, 저 3가지만 보더라도 저희는 뭐가 딱 떠오르죠? 뭐 하는 거? 3글자? 마케팅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해가시죠? 저 앞에 나와 있는 보기에 있는 저 예시, 광고, 전화, 대금 청구, 대중매체 보도, 고객들의 구전, 시장조사 이런 건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마케팅 시스템의 하부 요소거든요. 이 마케팅 시스템 문제는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저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명칭을 맞추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네, 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충분히 향후 문제에도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10문제를 쭉 봤는데요. 10문제 푸는 동안 정말 이 문제는 어려워요. 라고 뭐 강사가 얘기했던 건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네, 그죠? 저희 확장된 마케팅 믹스에 대한 거 굉장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아니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충분히 다 수업 시간에 뭐 어디 가서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진행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충분히 다 이건 중요합니다 라고 전달해 주셨을 내용들이었습니다. 충분히 다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고요.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면 뭐 저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그럼 제 카페예요. 제 카페 오세요. 제 카페 오시게 되면 뭐 문제와
기출문제와 정답 제공해 주나요? 저는 그것만 달달 외우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럼 제공 안 해요. 네, 뭐 2022년도 기출문제 다 제공합니다. 저희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분들은 네, 왜 그냐면 저희 카페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그 90문제씩 나와 있는 기출문제보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그게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합격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네, 여러 번 모실 거 없습니다. 왜? 동일 유형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앞에서 보셨지만 동일 유형으로 반영되는 문제집입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뭐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난 싫은데 그럼 누르지 마세요. 뭐라고 안 해요. 네, 그래도 체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